그렇다면 실제 우리는 앞에서 봤던 기본적인 푸리에 변환 코드 말고 실제로는 고속 푸리에 변환, 즉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FFT 함수를 구현해서 사용할 것이고요. 그것의 구현은 아까 봤듯이 1차원 변환을 2번 수행하는 작업 형태로 구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까 봤듯이 가로 방향으로 변환한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해야 되죠. 근데 세로 방향으로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데요. 왜냐하면 실제 원소를 메모리에서 접근할 때 이렇게 점프를 해야 되죠. 연속적인 옆으로 하면은 1바이트씩 옮기면 되는데 이렇게 할 때는 점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고요. 그래서 실제로 구현할 때는 미리 1차원 결과를 전치 영상, 즉 트랜스포즈죠.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뒤집는 전치 영상을 수행한 후에 다시 똑같은 가로 방향의 변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략히 코드로 살펴보면요. 푸리에 변환, FFT 함수는 여기 fft.h와 cpp 파일에다가 구현할 것이고요. 그래서 변환 함수는 이렇게 언더바 fft 1차원을 위한 FFT로 해서 1D 이렇게 이름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 더블형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이때 입력 신호는 아까 봤듯이 실수부와 허수부, 즉 2채널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한 픽셀에 대해서 신호값이 실수부, 허수부 그런 식으로 배열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의 길이가 있고 아까 보았던 역변환인가 정변환인가를 나타내는 신호 값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FFT를 수행하려면 여기서 보았듯이 입력 신호가 0, 1, 2, 3, 4, 5, 6, 7, 8 순이 아니고 이렇게 0, 4, 2, 6, 즉 같은 주기를 묶을 수 있게 순서가 좀 재배열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이런 순서를 재배열하기 위해서 스크램블이라는 작업을 먼저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그림에서 보았듯이 바로 쭉쭉 2개씩 모을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스크램블 한 후에는 버터플라이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서로 교차하면서 푸리에 변환을 수행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각 이 블럭에서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개수값이 구해지는 부분은 여기 부분인데요. 아까 본 것과 상당히 비슷한 코드가 됩니다. 그렇게 모든 주파수 성분에 대한 개수를 구하고 만약에 역변환이다 그럴 때는 신호의 길이로 나눠주면 최종적으로 1차원 신호에 대한 변환이 얻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영상이 들어왔을 때 1차원 변환을 2번 실행해야 되죠. 그래서 영상을 변환하는 함수 FFT라고 이름을 짓고요. 입력 영상은 이렇게 더블형 이미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플로트형이라도 되고요. 정확도는 좀 떨어지겠죠. 근데 바이트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주파수 변환 개수가 다 소수점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력 영상은 이미 미리 FFT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2개의 채널, 즉 실수 채널과 허수 채널 가지는 영상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겠고요.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넣어 줘야겠죠. 그리고 결과 영상도 이렇게 실수부, 허수부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가지게 되고요. get FFT size 함수는 우리가 아까 봤듯이 FFT 변환할 때는 신호의 길이가 2의 거듭제곱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2의 거듭제곱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클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어떤 입력 신호 길이 n이 들어왔을 때 n을 넘는 2의 거듭제곱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얻어주는 함수가 이런 get FFT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크기, 세로 크기에 대해서 다 get FFT size 함수를 이용해서 가장 적당한 2의 거듭제곱 값을 얻어오고요. 그것을 결과 영상의 크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1차원 변환을 수행하는데 변환 수행하려면 이렇게 픽셀값 포인터로 받아와서 1차원 FFT 함수에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정방향일 때는 1을 넣어주고 역방향일 때는 마이너스 1을 넣어주고 이 차이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1차원 변환하고 나서 이렇게 트랜스포즈 전치 행렬을 구해주고 거기다가 다시 세로 방향을 위한 변환을 1차원 변환을 수행을 하죠. 그리고 한번 뒤집었기 때문에 다시 최종 결과는 다시 뒤집어야 결과가 얻어지고요. 역변환도 이렇게 부호 변환 방향을 나타내는 값만 다를 뿐 똑같은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수행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 텐데 프로그램 이름은 프리퀀시 트랜스포머에서 프리퀀시는 FREQ까지만 썼고요. 그래서 주파수를 변환하는 다는 뜻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설정은 항상 해왔듯이 MFC 대화상자 기반으로 하고요. 먼저 변환과 역변환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함수 이렇게 버튼 2개로 만들어 줍니다. 변환을 실제 입력 영상을 넣고 돌려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입력 영상이 2의 배수 크기가 아닐 때 여기서는 가로 크기는 2의 배수가 아니라 2의 거듭제곱이죠. 가로 크기는 2의 거듭제곱인데 세로 크기는 거듭제곱이 아닌 영상을 넣어준 것이고요. 그랬을 때 크기는 가로 크기는 2의 거듭제곱이니까 그대로 두고 세로 크기는 이 크기를 넘는 2의 거듭제곱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이렇게 구해서 변환을 수행합니다. 사실 주파수 변환 개수는 눈으로 봐서는 거의 어떤 값인지 의미를 찾아보기는 어렵죠. 실수부는 이렇게 생겼고 허수부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봐서는 이것이 무슨 영상인가 잡음 같은 영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역변환을 수행하면 이렇게 역변환의 실수부는 원래 입력 영상이 들어있고 허수부는 비어있는 왜냐면 우리는 실수 영상을 변환했기 때문에 역변환을 했을 때 허수부는 0이 되겠죠.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주파수 변환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보기 힘들죠. 근데 원래 아까 앞에서 봤을 때는 주파수 변환이 원래 뜻은 저주파 성분, 고주파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려면 주파수 스펙트럼과 위상각 영상을 만들면 됩니다. 주파수 스펙트럼과 위상각이란 것은 결과를 보기 쉽게 보기 쉽다고 할 수도 있고 좀 유의미한 값을 볼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죠. 이렇게 가공하는 것이고요. 스펙트럼은 말 그대로 크기 값을 구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실수부와 허수부가 있을 때 각 포인트에서의 이 똑같은 위치에서의 복소수 값이죠. 복소수 값의 크기를 구합니다. 복소수 값의 크기는 a 더하기 bi 있을 경우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이런 거 우리가 다 배웠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각 포인트에서의 주파수 크기를 구하면 스펙트럼 영상이 얻어지는데 단 여기서 이 영상을 보시면 약간 가장자리일수록 주파수 성분이 좀 더 많은 것을 어렴풋이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운데 약간 십자 모양으로는 뭔가 좀 어두워지는 뭔가가 좀 없는 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파수 영역에서 이 가운데 부분이 실제로는 가운데 부분이 고주파 영역 그리고 가장자리 부분이 저주파 영역인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직관적인 영상을 위해서는 이 위치를 약간씩 평행이동 해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것을 FFT Shift라는 함수로 구현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주파수 영역이 실제로는 가장자리 이 부분이 저주파 성분인데요. 이것들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위치를 섞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이 왼쪽 위 부분 이 부분이 이쪽으로 이 위치로 가고요. 1번 이 위치로 오죠. 그리고 2번 이 부분은
2번, 그러니까 서로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3번은 3번 여기로 가고 4번은 마지막 대각선 4번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가운데 부분에 저주파 성분이 이쁘게 모이게 되고 바깥으로 외곽으로 갈수록 고주파 성분이 모이게 됩니다. 이러한 함수 FFT 시프트라 해서 그냥 단순히 메모리 복사 1사분면, 2사분면, 1, 2, 3, 4 영역을 그냥 그대로 맨카피를 써서 복사해주는 작업으로 구현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움직여 준 다음에 스펙트럼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혹은 뭐 스펙트럼 구한 후에 FFT 시프트 함수 구해줘도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각 이동하고 스펙트럼, 즉 크기, 그리고 위상각은 위상각도 우리가 예전 뭐 수학 시간 때 복소수의 위상이란 거 배웠죠. 그것은 아크탄젠트의 가로 A분의 B 뭐 이런 식으로 구해질 텐데요. 그래서 실제 코드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스펙트럼 구하는 함수, 즉 크기를 구하기 때문에 get magnitude image라고 하고요. 그래서 주파수 성분의 실수부와 각 픽셀 위치에서 실수부, 허수부 주어지기 때문에 플러스 1 하면 허수부가 되겠죠. 그래서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크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실제 이 위상 이미지에서 직류 성분이 바깥 성분보다 훨씬 큰 값을 가집니다. 보통. 그래서 그냥 하면 가운데만 희고 바깥은 검게 되는 그런 영상이 얻어지기 때문에 좀 더 보기 좋은 영상을 위해서 로그 함수를 취해서 값이 가운데 직류 성분이 크지만 그것이 실제 영상 밝기 값으로는 너무 크지 않게 로그 값을 씌워줘서 전체 스펙트럼 이미지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할 때 미리 맥스 값 구해뒀다가 전체 밝기 값이 255까지 위치할 수 있도록 뭐 이런 트릭도 취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위상각은 아크탄젠트 함수 쓰면 되겠죠. 그래서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넣어주면 각도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의 경우 스펙트럼이 영상이 이렇게 어떤 영상이든지 웬만해서는 다 직류 성분이 가장 밝게 나오고요.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또 뭐 영상에 따라 가로 방향 선이 많은가 그리고 세로 방향 선이 많은가에 따라 이렇게 가로 방향, 세로 방향에 대해서 특정 성분에서 주파수 성분이 더 특정 방향으로 주파수 성분이 더 많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꽃 그림 경우에는 여러 방향으로 엣지가 많죠. 그래서 좀 더 고르게 엣지가 주파수 성분이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상각은 사실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어떤 각도 성분이 있는가 사실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래서 이것으로 매그니튜드 스펙트럼 영상 위상각 구하는 것까지 해서 가장 기본적인 주파수 변환 그리고 역변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